영상이라든지 잠시만요. 영상이라든지 메모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유스킨 사업을 그렇게 크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도 그렇게 잘한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딱 유스킨의 그 수준만큼. 네. 그래서 오늘은 제품 얘기도 없어요. 유스킨 회사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일상에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유스킨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만 들어도 오늘 저희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떠한 주제는 think. 제가 정말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think인데, 생각. 이때까지는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어떤 내용도 이 think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차트에 왼쪽 위에 think라는 단어가 딱 그 글자 적힌 게 있어요. 그때는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감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유스킨 사업을 한 지 올해 14년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14년 8개월째 되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부다다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유스킨 사업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는 대학 졸업할 때 저희 큰애 삼촌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한다고 해서 산재도 아니었고 2년제 전문대였거든요. 그때 부산 지금 디지털 대학교던데, 그때 당시에 부산 정보대라는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큰애 삼촌 하정열 사장님 이제 곧 이제 500만 장자 되시더라고요. 하정열 사장님께서 저한테 유스킨 사업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이 여의고 남동생과 제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냥 뭐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평범한 삶의 이하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사는 그러했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였기 때문에 안전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하정희 사장님 저희 큰애 삼촌이 저한테 오셔서 이모가 좋은 일인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라고 해요. 그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데, 일본에서 니같이 20대 젊은 애들이 이 사업을 해서 100만 장자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삼촌은 보고 왔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그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도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될 거지만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 국보다리 있죠. 국보다리. 거기서 저 세상으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자살했죠. 그게 왜 자살한 이유가 방학 때 다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일명 피라미드. 이렇게 합숙 훈련해서 막 사람 끌어다 놓고 세뇌시키는 데 있죠. 그런데 갔다 와서 어때 그게 나오려고 하면은 자기 친한 사람 한 명 끌어다 넣든지 하여튼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에 대한 어떤 이러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제품을 안고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나 소심했던 친구인데 그게 조금 많이 본인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크게 작용해서 저 세상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 보고 안 됐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 대기업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내 몸 바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한 3, 4년 정도 다니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거 받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랑 삶을 살아가는데 아기 놓고 난 뒤에 맞벌이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할 거고 그 삶 속에서 더 큰 어떤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무실에 있는 어떤 관리직보다도 현장에서 있는 기술직을 하면은 조금 오래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스킨이 저한테 다시 한번 더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큰외삼촌은 유스킨에서 최고 직급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도중에도 계속 저한테 유스킨을 권하는 거예요. 희모가 같이 해보지 않겠니? 같이 해보지 않겠니? 저는 아닙니다. 왜? 제가 할 일이 아닌데 계속 세미나 들으러 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세미나를 듣게 되고 그 세미나 속에서 깜짝 놀라게 된 게 유스킨을 하면 최고 직급이 되면은 그때 당시 연수익이 한 6억 정도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박. 돈을 버는 사람이 있네. 하지만 다단계 맞구나. 다단계니까 저렇게 벌지. 어떻게 저렇게 벌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마음의 문을 크게 열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또 쭉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직급이 EVP, 그때 당시로 루비라는 직급이 되면은 연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4천만 원에 대한 연수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제 현재 스폰서사인 이모가 그 수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모는 경상대 원룸촌에서 미미 반찬이라는 반찬 가게 하던 평범한 이모였는데 이 사업을 해서 직급이 루비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는 EVP입니다. EVP라는 직급은 그냥 내 사업자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업자 4명을 배출하면은 EVP입니다. 배출이라면은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가맹점들이 있듯이 유스키는 사업자를 배출을 하는 일이거든요. 4명의 사업자를 배출을 하니까 연수익이 그때 당시 한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뭐지? 라는 호기심에 세미나를 쭉 듣게 되니까 결론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뭐 경제학 박사가 얘기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 꼬시려고 저런 강의를 듣게 하나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게 되고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혼자 한 4년 정도 해서 그 와이프랑 결혼해서 한 10년 좀 넘게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14년 전에 이 세미나 속에서 미래 얘기했던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무서워요. 왜? 지금 현실이 앞으로는 어떻게 미래는 바뀔 거다고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100% 200% 믿거든요. 왜?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저는 그거를 그대로 체험을 하고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신뢰하거든요. 어떤 책이든 어떤 강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로나 오고 난 뒤에 많이 듣고 접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또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한 거는 유튜브에 제 이목을 검색해 보면은 나오니까 또 다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상한 적 없었어요? 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왜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장난감을 못 사지? 내 원하는 옷을 왜 못 살까? 내가 원하는 곳에 왜 여행을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한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왜 부자를 살지 못할까 생각하는 것도 괜히 생각을 못했던 게 그냥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부자라면은 그냥 TV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고 부자도 그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있다. 우리 집도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부자들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TV를 보더라도 부자는 아니었죠. 그때 당시 지금.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보고 우리도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주위에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저와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보면 아오지 탄광이라는 걸 알죠. 아오지 탄광. 이제 정치범이나 이제 그 정부의 어떤 반하는 어떤 일을 하면은 거기 탄광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죠. 예, 죽을 때까지 석탄만 캐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오지 탄광으로 갔어도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결혼도 할 거고 자식도 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 삶 자체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뭐 별 다르게 없네? 말만 아오지 탄광이 아니지.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를 보면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도 사업을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계속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게 유스킨을 그렇게 선택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 게. 근데 비밀입니다. 이건 사회에서 결코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이 사회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기득권을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기득권을 잡고 이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를 해야지만 이 사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 부자만 있을 수는 없고요. 모두 다 가난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정한 비율로 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가정에 태어났으면 평범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바보처럼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득권을 잡고 사는 어떤 시스템적인 수입을 버는 이 잘 사는 사람들의 방식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더라도 잘 믿지는 않죠. 이 유스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음 초대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믿음이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업을 세미나 듣고 알아보다가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저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 일 자체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믿어져요. 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단계 피라미드는 전부 다 나쁜 일이고 다 망하고 이거는 안 돼야 되는 일인데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이 일을 했다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들 보면은 주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족 중에 그때 하정일 사장님 아까 큰애 삼촌이 최고 직급이 되었고 시작했던 이모도 최고 직급이 되었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 보고 나도 되겠지라는 믿음이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7남매인데 지금 6가족이 유스킨 사업을 전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가족 중에서 뭐 자식도 있고 자녀 사업자도 있고 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6가족 중에 꼭 한 사업자 이상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가족 중에서 7남매 중에 6가족입니다. 6가족 중에서 4가족이 2가족이 아니다. 이제 2가족이 백만장자고 이제 한 가족은 한 분은 500만장자가 됐고 한 분은 곧 500만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유스킨 사업을 하면은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한 300%, 500%, 10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전념을 해서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전달할 때도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내가 진짜 전념해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킨 사업에 전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대부분.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내 생에 많이 남기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하면 첫 번째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딘가 고용되어져서 출근 퇴근을 하고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샷다운을 올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시간보다도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시간이 필수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면 좋은 직장에 가라.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직장은 뭘까요? 안전된 직장이죠. 그리고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마 이게 빨리 머리가 회전이 빠르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처럼 회전이 안 빠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 걸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교육되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 선택의 기회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만약에 뭔가를 바꿀 수가 있다면 과거를 바꾸고 싶으세요? 미래를 바꾸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과거는 바꾸지는 못하겠죠. 근데 진짜 연구를 해서 타임머신 개발하면은 과거를 가서 뭐 로또 1회부터 100회까지 당첨번호를 저한테 딱 던져주고 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지금 있다는 거지, 현재.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어떤 선택과 생각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지금 나의 선택과 생각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알면서도 믿지를 않죠. 그게 알지. 근데 알아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래를 바꾸기 전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온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사육되어진다. 머릿속에 탁 넣어두세요. 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할까요? 어릴 때. 왜 우리는 태어나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훌륭한 사람 돼.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 돼야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가게 된다. 근데 이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특히 대기업에서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기본 바탕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원 열심히 다녔죠. 학교 열심히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학원 열심히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잘한 거죠.
결과도 잘 난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좋은 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좋은 대학을 왔으니까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잘 보세요. 대학은 뭘 내세웁니까? 간판으로. 아, 우리 뭐뭐 땡땡 대학은 취업률 몇 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고등학교는 볼까요? 우리는 무슨 대학교 진학 몇 명, 누구 몇 명 해서 막 현수막 붙여가 축 서울대 합격 막 옛날에 그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결국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사육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점수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은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취업하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 들어가면은 공부라는 거 손 다 놔버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구의 95%가 이러한 어떤 그 고용되어지거나 나의 자영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틀 속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생활도 바뀌지 않아. 왜? 나의 주위의 환경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은 월급 받는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그리고 월급을 오래 받는 직장. 오래 받는 직장. 오래 받는 직장이 어딜까요?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곳을 왜 가냐면은 사람들이 그 전에 왜 월급 받는 일을 사람들이 원할까요? 사육되어져서 제가 오늘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교육되어져서 월급 받는 곳을 찾아서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한 달 대충 시간만 떼어도 나오는 게 월급 아닌가요? 그래서 월급 받는 곳을 가죠. 그래서 한 달 대충 시간 떼어도 좀 많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좋은 그 대기업에 가는 거고 대기업처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가늘고 길게 받고 싶어서 공무원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연금은 왜? 일 안 해도 계속 나오는 돈이니까. 그 외에 돈 버는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청년 백수들이 워낙 많은 이유들이 좋은 곳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을 오래 받는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백수들이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태어나서 80대까지 평균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대까지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30대까지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죠. 남자는 군대 가고 기업에 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사회가 원하는 삶. 그리고 30 정도 전후가 되면은 기업에 취업을 하죠. 그리고 한 40 중반까지 열심히 고용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40 후반이 되면은 공고사직이 들어오죠. 퇴직하시겠습니까? 3년치 월급 줄 테요. 그래서 3년치 월급 받고 나와서 뭐랍니까? 대출 껴서 자영업을 시작하죠. 자영업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고용인을 원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 알바비 주기 위해서 투잡하시는 사장님들 되게 많고 하시잖아요. 알바비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거는 이 자영업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대까지 100세 인생에 얘기하지만 80세까지 삶을 봤을 때 이 한 30여 년을 뭘 먹고 살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공수래 공수거 빈몸덩어리 왔다가 빈몸덩어리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 돈을 못 모으는 구조 속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돈을 다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운이 좋은 세대였었습니다. 사회가 경제 발전을 함으로써 운 좋게 집을 하나 장만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난 그 차익으로 자식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그만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조차도 노후 준비가 안 되었다 보니까 은행에 재표하고 노후연금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조차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라도 그게 노후 준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험이라는 거 트렌드도 연금 보험을 넣는 것보다 보장성 보험만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축성 보험은 이제는 100%못 받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만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니 무슨 연금이니 항상 이 대선이나 무슨 정치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지금 현재는 이 연금이 문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 연금이 돈 나갈 돈이 지금 청년이 일하는 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 창출해서 연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연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세상이 없게 되면은 나가는 연금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시간이 지나면 연금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슈화 시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저출산으로 가게 되고 저출산에서 이렇게 가는 노인 인구에서는 연금의 나라의 어떤 세금 부분에서 점점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당신의 여기 듣고 계신 처음 오시는 분들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 노후 그리고 은퇴 후의 어떤 삶에 조금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유스키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좋은 추억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그래서 유스키를 선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의 95%는 이 직장인과 자영업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5%는 사업가나 투자가를 많이 직업군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의 5%는 이 95%의 직장인과 자영업 속에 돈이 있고요. 95%의 돈은 이 사업가나 투자가 쪽에 돈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 순서는 1, 2, 3, 4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창업 많이 하죠. 대학생 창업을 많이 하라.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뭐 고마워해야 될지 안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100땡땡 때문에 대학생들의 창업은 자영업이 되었습니다. 자영업, 먹거리 자영업. 이게 좀 참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취지에서 한 거는 맞는데 너무나 그게 표본처럼 가다 보니까 좀 그것도 안 맞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95%에 있는 사람들은 이 5%의 삶 속으로 가려고 생각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월급이란 틀에 갇혀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직장인하고 자영업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일반 사람들이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가 사업을 잘 못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뭐죠? 야, 그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업하면 그 성공하는 거 힘들다. 이 돈 있어? 이게 가장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못 옮겨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사업가들의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95% 사람들. 근데 이 5%의 삶을 살아가는 사업가들이 아니고 부자들처럼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수입을 나오는 형태를 내가 구축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좋은 대학 나와서 이쪽으로 시스템에 가게끔 길러진 거죠. 이거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좋은 대학 정규대 나와서 인재들을
고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공채라는 게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바로 뽑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왜? 몽땅 그러니까 다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냥 바로 돈을 더 주더라도 뽑아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게 기업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 나와도 백수들은 더 많을 거고요. 대학 나와서 취업한다는 거는 이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대학을 가는 행위들을 한번 볼까요? 정시로 대학 가는 그 학생 고등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정시가 많을까 수시가 많을까요? 요즘에 대학을 어떻게 가요? 수시로 가지 않나요? 맞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시 전형이 수시 전형. 그래서 나는 수능 봐서 수능 점수 잘 따갖고 진짜 좋은 이렇게 가야지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 심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대학을 억지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공부를 뭐 대학에서 배우고 있다 그러면 보낼 건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보낼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제가 유스킨을 하고 난 뒤에 가장 큰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의 인식이 바뀌었고 내 자녀한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생각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재밌게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저는 선택의 폭을 자녀가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뉴스킨을 제가 했죠. 그러면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킨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죠. 말에 그 전쟁에 보면은 기마병에 이게 뚫는 거 있죠. 이렇게 팍 뚫고 가는 한 막 100피 이제 기마병을 팍 해놓고 그 진영을 뚫고 가는 방법은 말에 어때요? 눈을 가립니다. 가려놓고 열심히 때리죠. 엉덩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기술을 믿은 채. 근데 어때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을 가린 채. 귀는 열려있죠. 눈 가린 채.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정신 차린 순간 절벽이고 그 절벽 속에 한 마리 그 말이 탁 멈추니까 다 낭떠러지죠. 다 빠져 죽는 시국이 지금이자는 거죠. 그래서 일자는 말에 쉬운 이 안대처럼 우리도 이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안대를 벗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이벤트 속에 아주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우리 88년도에 큰 올림픽이 열렸죠. 이때는 기업 사업가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삼성현대가 있었죠. IMF 터지면서 98년도에 자영업을 그 기업에서 돈 벌던 뭐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 했던 사람들이 자영업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자영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또 끌어모으는 시기가 한 10여 년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오는 중간에 이 기름 부은 사건이 바로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자, 98년도부터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먹는 음식 메뉴로 바뀐 거 알아요? 88년도에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근데 98년도 이때부터는 왠지 삼겹살은 집에서 구워 먹으면 냄새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바깥에서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메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 뭐냐? 이때부터는 술은 바깥에서 좋은 사람들과 맥주 한잔 하면서 축구 보는 게 당연한 인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먹고 놀자 분위기로 바뀐 게 10여 년이 됩니다.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열린 게 되게 대외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어떤 10년 정도 후퇴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영업은 활성화시켰지만 이것도 어떤 리스크로 계속 살아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자영업이 다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표적인 성공 기업가가 백종원이었죠. 이때는 이제 또 우리가 또 기름 붓는 사건이 또 터지게 되는 거죠. 아, 요게 잘못됐네요. 자, 이제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또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는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기업은 카카오죠, 카카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플랫폼이 사업의 온라인 그 사업 분야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진 게 바로 2020년 코로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2008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온라인 시장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기름을 부어버린 게 코로나였습니다. 모두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 했던 먹는 사람들이 모두 배달 민족이 주문해서 먹는 거죠. 왜? 바깥에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2028년도까지 성행하는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2028년도가 되면은 또 어떠한 이벤트가 터지게 될 거고,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또 흘러가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게임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내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오프라인의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그 속에서 만나서, 야, 우리 오늘 짜장면 먹을까? 해서 그 가상공에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진짜 우리 집으로 짜장면 배달이 오는 게 그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세상 현실과의 어떤 합쳐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뭘 준비를 하고 있고, 유스키는 또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유스키는 어느 순간 비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회사의 비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언제 지금 2021년이죠. 플랫폼 비즈니스 메타버스로 넘어간 딱 중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대하신 분들 자세히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 오더라도 프랜차이즈 시대가 오더라도 메타버스 세계를 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에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일에서 돈을 번다는 게 모두 다 그쪽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속에 큰 돈이 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영업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서 하삼동 커피 있습니다. 하삼동 커피. 창업 비용을 보면은 창업 비용이 들게 될 거고 그냥 한 달에 버는 게 로열티 월 10만 원만 주더라고요. 아주 저렴하대요. 하삼동이. 그래서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비용 빼고 결국에 7,500만 원이나 있으면 하삼동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거 보고 하삼동 해볼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잘 보세요. 이 부동산 빠진 금액입니다. 자, 이 방법은 가맹점 개설 안내해서 1번 가맹점 문의, 조사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뉴스킨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가맹점 문의처럼 우리는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가맹점 개설 결정 LOI 동의서 한번 넣고 한번 사업 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가맹점 교육, 뉴스킨 트레이닝들이 각종 시스템에 다 포지셔닝이 돼가 있죠. 그래서 7번에 하상동 오픈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자가 달성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죠. 하지만 모든 기득권은 누가 있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죠. 하삼동 본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유스킨이 만약에 이러한 창업 비용과 로열티가 안 줘도 된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장단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스킨 사업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 돈이 또 흐름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오는 단계 여러 단계 거치면서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비싸게 제품 구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사왔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자일리 뚜껑이 편의점에 1,000원에 파는 게 마트에는 800원에 파는 거예요. 800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보자고 해서 한 게 이제 마트가 800원입니다.
근데 이런 마트도 지금 망하죠. 예전에는 마트가 왜 망할까라 뭐 어떻게 망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코스트코와 비슷한 그 뭐죠? 월마트, 까르푸 들어왔다가 망한 거 아세요? 근데 월마트, 까르푸가 코스트와 이트레이더스와 똑같이 생긴 마트예요. 근데 옛날에 들어왔을 때 왜 망하게 나왔을까요? 그 마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점은 88 올림픽 이후의 시점이었고 우리나라 집에는 위에 냉동고 밑에 냉장고 있는 아주 작은 냉장고밖에 없었죠. 근데 코스트코나 이트레이더스에 한번 가면 장을 보면 어때요? 한 달치 볼 장을 싸오죠. 우리나라 냉장고에 그거를 넣어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그때 당시 월풀이랑 문 두 짝 냉장고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마트가 올림픽이 열리니까 이 나라에도 될까 해서 들어왔는데 문 닫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월마트를 철수시킨 아주 대단한 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삶을 보게 되면 문 두 짝짜리 기본 김치 냉장고 두세 개 있는 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트들이 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에 2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면 놀란 게 처음에 놀랬던 게 우리가 마트라고 얘기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게 미국에는 동네 슈퍼가 또 많아요. 그래서 참 우마한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홈쇼핑이 넘어오면서 이때는 중소기업이 주중을 이뤘고 비대면 시대가 되었죠. 먹어보지도 입어보지도 않는데 제품이 팔려나가는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 쇼핑 이때부터 1인 기업가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중간에 돌연변이 유통이 SNS 유통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시대가. 인터넷 쇼핑 1인 CEO들이 이제는 모델 고용에서 사진 찍는 것보다 본인이 몸매 관리하고 얼굴 관리하고 사진 찍어서 본인 SNS에 계정에 올리니까 제품이 팔려나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인스타 피드는 달라지겠죠. 어느 속옷, 어느 수영복, 어느 요가복, 어느 뭐 하여튼 그 다 다른 거예요. 유스키너는 제품들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는 사람 인간관계 사업 중에서 직업 중에서 가장 끝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 사업이. 그래서 자일통금이 100원에 생산된 것처럼 우리는 재료 원가에 한 좀 더 투자를 해서 400원에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600원에 전달하자. 다 전달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씹어보고 맛 좋다고 소개한 소비자한테 입소문 낸 사람한테 광고료로 100원을 주고 그 차액에 200원 남은 거에 대한 광고료는 100원을 주고 광고료 100원은 회사에 다시 재투자하자. 이게 네트워크 기본 이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은 질 좋은데 값 싸다 이거예요. 근데 간혹 유스킨 제품이 어떤 분들은 이런 스케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비싸다 얘기하는. 그게 정상적인 유통으로 따져봤으면은 그 가격의 10배의 가격을 보신 분입니다. 근데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정상적인 유통을 축소를 시켰기 때문이죠. 7,500만 원 있으면은 하산동 하시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산동은 하게 되면은 7,500만 원 있으면은 부동산 빼고 1번을 할 수 있죠. 1번. 가맹점 하나를 어느 순간 하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스키는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는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포지셔닝 하고 싶었어요? A 1번 A 2번 2, 3번 5, 4번 9 이 사지선당이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뉴스킨을 보면은 A를 선택하죠. A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야. A가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고 A가 선택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선택해야 하지 않은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유스키는 이 보상의 어떤 그 계산법에 따르는 거를 한번 시뮬레이터로 돌려볼게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몇 번일까요? 9번이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득권 잡은 A가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은데 9번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이게 유스케 사업 비즈니스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다른 회사보다 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빨리 해야 돼 이러한 것보다 내가 타이밍이 되고
어떤 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그게 되는 순간 선택하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는 거죠. 일찍 시작한다고 돈 버는 어떤 타회사들을 그 막 얘기하는 그런 타회사들은 그러면은 내 친구가 늦게 시작하면은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치로 따지면 안 그래요? 근데 유스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시작하면은 일찍 시작한 나의 스폰서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게 유스킨 비즈니스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이 상황에 더 궁금하시면 초대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신기하죠? 7,500만 원 있으면 파산동을 오픈하시겠습니까? 유스킨 성공할 때까지 내 생활비에 보태 쓰시겠습니까? 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스킨을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스킨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직거래 유통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중간 유통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 유스킨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유통시켜서 나의 매니아 소비자를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스템 속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시키게 만드는 일이 유스킨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상식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거는 저럴 거야, 저거는 그럴 거야. 김밥집을 하더라도 김밥을 성공했던 집에 가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물어보죠. 근데 유스킨은 보면은 꼭 야, 그거 망했다더라. 그런 얘기만 들고 계속 안 하는데, 진짜 유스킨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고 싶으시면은, 유스킨에서 최소한 저처럼 백만장자라는 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하다 그만둔 사람들한테 왜 그만뒀는지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 방금 그거와 같이 내가 모르는 사실들도 되게 많잖아요. 진실들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하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참 암울해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진실을 얘기해도 그거를 못 믿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게 좀 우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했던 공부는 지금부터는 어떤 개념을 생각했냐면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예요. 이 공부 중에 뭐냐? 책을 많이 보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책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 채 살아갑니다. 생각을 안 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 조선시대의 노비들이었죠. 양반들이 주는 밥만 주고 밥만 먹고 잡부 일만 하다가 평생 나는 이게 내 인생인가벼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자식한테 똑같은 그런 삶을 물려주는 게 노비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하고 막 농민합동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운이 좋게 사회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기득권을 잡고 책을 봤기 때문에 이 노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굴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한 굴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회의 어떤 현상 때문에 노비가 양반이 되기 위한 그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내가 어디 고용되어진 시스템 속 옛날에 양반이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이 노비가 일하듯이 부자들이 만들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월급만 받는 어떤 옛날 로비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저는 뉴스킨이었더라고요. 다른 일도 많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없이 투자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4년 동안 지금 쭉 하고 있고 앞으로 뜨는 게 이거래요. 우리가 유노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 베럴노멀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뜨게 될 거고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처럼 자업들도 우리 일도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 간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재택근무도 하고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지금 흘러온 결과 재택근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도 재택근무를 계속 병행해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전기차가 완전히 바뀌는 전에 단계 하이브리드 카가 있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100% 되기 전까 하이브리드 워크가 대세가 될 거랍니다. 온오프를 같이 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유스킨도 마찬가지죠. 유스킨도 예전에는 무조건 사무실에 출근해야 됐던 어떤 잡의 하나의 이론이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듯이 앞으로는 온오프를 적절하게 시스템에 같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스키너들도 결국에 하이브리드 워크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지금 6.25 전쟁 끝나고 난 뒤 기득권 잡았던 세대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였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재산을 다 물려준 세대들이 X세대거든요. 근데 다음으로 이 X세대들이 재산권이나 기득권을 물려주는 세대들은 어딜까요? 바로 MZ세대랍니다. 중간에 딱 낀 세대 밀레니얼 세대죠. 참 불쌍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산을 물려받은 세대 그 운은 없지만은 X세대에서 물려받는 MZ세대의 어떤 이런 그 자금력을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기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중고거래가 가장 많은 또 세대 중에 하나가 MZ세대인 거 아세요? 네. 명품거래. MZ세대거든요. 왜?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명품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MZ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 MZ세대의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 태어났을 때부터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컸을 때 야 출근해서 일해 이러면은 뭐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터져도 이렇게 바로 온라인으로 시스템으로 전향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이 MZ세대라는 MZ세대 중고등학생들 지금 중2병 걸린 중학생들 친해놓으세요. 중학생들 앞으로 우리 사회 주역이 될 겁니다. 뉴스킨은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일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내 소중한 걸 다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라고 많이 묻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뉴스킨이 이루어질 거야 일까에 대해서 더 고민을 첫 번째 해보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이런 것보다. 왜 뉴스킨 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뉴스킨 사업을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자기만의 방법되고 사람 만나보고 야 유스킨에게 얘기했는데 야 그 다단계야 그 피라미드야 그런가 봐 그 사람들 많이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어떤 그 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초대하신 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하면 닥치라는 게 닥치는 대로. 요즘 말 조심해. 닥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알죠? 막 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딪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에서 성공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게 유스킨의 방법이에요. 앉아서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유스킨은. 가서 만나고 생일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유스킨을 처음에 하기 싫어. 야, 그 피라미드 싫어. 다단계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뉴스킨 시작하면은 본인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고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본인은 피라미드 싫다고 하면서 뉴스킨을 시작한 피라미드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뉴스킨은 그렇게 일을 하면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잘하는 방법이 없나요?
궁금하죠? 진짜 잘하는 방법 하나 뭔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득권 잡으시면 됩니다. 기득권. 유스케는 저도 이제 기득권을 잡은 거예요. 막말로. 근데 부정부패로의 어떤 기득권이라기보다 유스킨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을 잡기 위한 이 파레토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토요일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안 들어오는 사업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죠? 팀에서 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사업자,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업에서 잘 되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게 도둑질하고 부정부패가 아닐까? 요즘 얘기하는 부정부패 많이 얘기하던데.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올 확률들을 보면은 리더들이 많이 올까요? 일반 초기 사업자들이 많이 올까요? 안 빠질까요? 리더들은 잘 안 빠집니다. 뭐 오래 했던 사람들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리더 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 확률 20%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만한 자세만 봐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시키는 대로 아까 얘기했던 기득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강의 내용 중에 언짢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으면 DM, 인스타 최이목 검색하면 나오니까 DM 주시면 제가 친절히 메시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알찬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